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 지방행정연구센터의 이재용입니다.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특별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 첨단, 소위 말하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 방향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을 고려를 하면 2016년에 그러니까 대략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이입니다.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또 짧지 않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최근 우리가 접하는 소위 말하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또 얼마나 우리 삶을 변화를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행정 분야는 그리고 지방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기술의 도입이나 연계가 다른 민간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행정 그리고 특히 지방행정 같은 지방행정과의 그 연계성을 따져봤을 때 그 관련된 논의는 2010년대 중후반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고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단편적인 어떤 연구 차원 그리고 논의 차원에서 그쳤던 것이 사실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과의 연계 그리고 그 관련된 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오늘의 그 논의 내용을 향후에 접하게 될 지역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생각을 했을 때 준비한 내용들이 좀 다소 압축적이고 약간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진행될 그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눠주신 고견을 통해서 문제점과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관련 배경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인공지능과 지방행정 간의 연계와 그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인공지능과 지방행정 간의 연계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민간 분야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행정 분야도 최근 들어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은 아까 전에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반복적인 업무의 처리와 같은 어떤 지방 행정 분야의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책 분석 그리고 대응 차원까지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나 예측 등이 가능하게 되고 반복 업무의 처리를 통해서 행정 비용의 감소와 노동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데이터 기반 행정이나 디지털 플랫폼 수립과 같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보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은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국가들 경우에도 이런 관련된 조직과 기반을 이렇게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어떤 현장 대응을 위해서 특정 좀 액션이 필요한 소방청이나 이런 산림청의 경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복 업무의 로드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RPA 같은 특정 기술을 이용해서 좀 반복되는 업무를 줄이는 추세이고요. 저희 연구원도 그 관련된 그 연구 수요가 외부에서 발생해서 저희도 지금 요즘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도구가 있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AI 챗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인공지능이 예전에 비해서 더 이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도구적인 측면에서 그 AI 챗봇, 흔히 말하는 챗GPT
이런 그 도구적인 차원에 좀 많이 매몰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그 행정으로의 지방 행정으로의 적용 이런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 지방 행정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수준이나 어느 단계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지방 행정 간 연계와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흔히들 캐테고라이징 하실 때 학습 추론, 상황 이론, 언어 이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분야를 이렇게 나누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좀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과 지방 행정과의 실질적인 연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서비스를 가장 일선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정도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또 직접적인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공 서비스의 높은 반복성이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지방행정에서의 어떤 인공지능의 활용의 수준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활용 수준은 좀 다소 제한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7페이지 슬라이드 테이블에 보시면 현실 수준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가능한 어떤 자원 배분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전문가 업무 지원 반복 업무의 수행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업무 예측 정도가 약간 진보된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형태의 활용에 그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제한적인 형태의 활용에 그치는 지방 행정에서의 현실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보다 좀 높은 수준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8페이지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수준이 자동화, 증강, 자율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방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은 그 자동화 단계가 보통 주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업무 처리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 책임 소재하고는 조금 좀 책임 소재 등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무거운 그런 업무하고는 관련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강 단계가 있는데 진강 단계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정책 진단과 예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당 정보를 정책 과정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집행의 형태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 행정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수준은 요 진강 단계에 막 진입한 정도.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자율화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량권이 인공지능 기술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이나 지방 행정 분야에서의 수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수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수준까지도 지금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단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자율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목적 대상이 그러니까 내부 고객인가 외부 고객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이 자율화를 제외한 증강이냐 자동화냐 이 단계에 따라서 행정에서의 활용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가능한 예시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페이지부터는 어떤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의 단계를 좀 4단계로 구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각 단계에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수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분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방행정의 단계는 1단계 수준 정도로 가능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이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의 내용을 보셔도 해당 단계와 각각의 예시가 이제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단계에서 나오는 특정 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비스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4단계에 제시된 어떤 몇몇 예시보다 오히려 수용이 더 어렵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계에 따라서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논의를 할 거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특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지방 행정에서의 적용 단계는 한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런 점 등이 이 자료가 주는 시사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지방 행정 간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 기술의 지방 행정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이 적용된 지방행정에서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아직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 방식 위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적 기술적인 차원에서 선별 과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이자 원천에는 신뢰할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양적인 차원에서도 대규모의 데이터가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이터 규제와 관련해서 제 발표 이후에 클리드에서 박영민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어떤 관련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별 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구축원의 서베이 팩트에 의한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책임 소재에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의 수집 주체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중앙부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또 활용이 거의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한계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역 내에서 공공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앙부처의 사업별로 이제 나오는 그 사업에 국한돼서 해당 중앙부처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구축만 되고 향후에 본인들이 정작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약간 모순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취득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들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급하게 발표를 진행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표 내용도 제가 기술과 어떤 지방 행정 간의 연계, 그리고 향후 연계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관점에서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에서의 부족한 부분과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 향후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능 정보 관련된 부분하고 행정 서비스 관련된 규제, 윤리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와 관련된 말씀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상고적인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경경 교수님 먼저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그 우리의 생각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으로 투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핵심은 행정에 있어서 특히 지방에 있어서 기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기술의 유형 중에 일부 특이한 현상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기술과 유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기술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술 혁신의 다른 과정들을 우리가 다른 기술의 변화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규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빅데이터 패러독스는 언제든지 나왔던 얘기고 사실 500만 개의 데이터보다 질 좋은 300개의 데이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데이터 양에 대한 얘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